자, 오늘 뭐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게 혼합물이 분리라는 단어인데요. 혼합물, 단순하게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죠. 네, 혼합물을 분리하겠습니다. 분리 방법은 결국엔 물질의 특성에 의한 거지 않습니까? 그지? 네. 물질의 특성에 의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합니다. 혼합물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때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혼합물의 특성하면서 배웠잖아. 밀도 차이. 그렇죠? 그래서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용해도 차이. 용해도 차이도 있겠군요. 또? 끓는 그렇지? 보리 포인트, 끓는 점 차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특성들 하면서 그 외에 뭐 장의적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그죠? 그 외에 마지막으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을 할 때 전기율 차이라고 부릅니다. 전기율 차이에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했습니다. 먼저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하는데요. 고체하고 고체가 섞여 있다고 해볼게요. 고체 1, 2가 섞여 있다고 해볼게요. 고체가 섞여 있을 때 이 밀도 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고체가 섞여 있을 때는 액체. 예, 여기다 플러스 중간 밀도의 액체에 담가 놓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간 밀도라는 것은 고체와는 밀도가 큰 놈으로 고체 또는 밀도가 작은 놈이었다면 그 중간 정도 액체를 집어넣어보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하고 스티로폼, 요즘에 스티로폼을 스타일폼이라고 발음을 굴리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스티로폼 되겠습니까? 네. 중간 밀도 액체, 결국엔 물이면 충분하겠죠. 그럼 밀도 작은 놈은 끓일 것이겠고 밀도 큰 놈은 가라앉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뭐 우리가 축종이 벽지하고 실험 벽지도 소금을 집어넣어서 실험 놈은 이제 가라앉을 것이겠고, 그치? 또 오래된 달걀과 신선 달걀 역시 마찬가지. 오래된 달걀은 그 안에 이제 공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밀도가 작아서 뜨겠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액체 1과 액체 2가 있었어요.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해보자 하는 것은 이 두 액체는 섞이는 액체일까요? 섞이지 않는 액체일까요? 그렇지? 혼합되지 않는 액체 1, 2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리할 때는 막 흔든 뒤에 이런 실험기구가 필요해요. 이 위에 뚜껑이 있고요.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콕이 있어서 필요한 물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실험기구가 뭐죠? 유리깔대기죠. 분배깔대기죠. 분배깔대기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밀도가 큰 놈은 아래 있겠고 밀도가 작은 놈이 위에 있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물과 뭐 기름이라고 한다면 위에 기름 떼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CCl4 사용한탄소 밀도가 1.6이에요. 물보다 밀도가 크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혼합물의 양이 너무 적으면 그냥 스포이드로 위에 걸 쭉 짜올릴 수도 되겠고, 혼합물의 양이 많으면 분배깔대기 통해서 밑으로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뚜껑은 열린 상태여야 됩니까? 닫힌 상태여야 됩니까? 예, 열린 상태여야 되죠. 닫힌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오죠? 예, 대기압이 너무 커서 못 내려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밀도 차이를 위해서 고체 혼합물을 또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사야마탄소라는 놈의 밀도가 물보다 더 크다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물 아닌 다른 용매들 이렇게 있을 때 엔간하면 기름 성분들은 물보다 밀도가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준 자냐? 아니 늦게 와서 왜 자? 이 사람아. 혼합물 분리 이거 시험 보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럼 일어서서 수업 때 일어서 뭘 고개 돌려드려야
뭐 예를 들어서 사이클로헥세인, 벤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밀도가 물보다 밀도가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다. 다 작습니다. 누구 빼고는? 사이만탄소 빼거든요. 알겠습니까? 탄수화물들은 이렇게 뭐 왠지 느낌에 탄수화물이 길쭉하게 탄화수소류 뭐 기름처럼 생겼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밀도가 물보다 작습니다. 아까 말했던 헥세인, 사이클로헥세인, 벤젠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사, 염, 화, 탄, 소. 염소가 몇 개고요? 4개 있고 이건 누군데? 탄소잖아. 그 사이마탄소로 불러요. 뚜껑 어떤 상태라고? 열린 상태여야 됩니다. 물론 흔들시킬 때는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흔들시켜야 되겠고, 알겠습니까? 혼합되지 않는 액체 물질들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지 않은 것은 결국엔 한 놈은 극성 분자고 한 놈은 무극성 분자였기 때문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른점 차이를 이용해 보자 하네요. 른점 차이를 이용해 보는 것은 증류라는 이름과 분별 증류라는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증류, 분별, 증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소금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그냥 바닷물에 해도 상관없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부족해.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어. 근데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섬에 조난됐는데 뭐 여러 가지 실험 기구들은 우연찮게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근데 식수가 없어서 바닷물을 식수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소금물을 그대로 바닷물 그대로 마시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체액이 우리 체액보다 바닷물 농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바닷물 쪽으로 다시 말해 위장에 있는 바닷물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컵을 하나 놔뒀네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증발되다가 이쪽에 맺혀서 똑 떨어지겠죠. 이렇게 소금물 중에서 물만 취하겠다라고 한다면 증류라는 것을 쓰면 되겠어요. 또는 소금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뭐 굳이 뚜껑 만들 필요 없잖아요. 바닷물 쭉 증발되고 나면 밑에 소금 결정이 남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날리고 필요한 것만 물만 또는 소금만 얻겠다 하면 이거는 증류됩니다. 그렇다면 분별 증류는 뭡니까? 분별 증류는 두 가지 이상의 액체 혼합물이 혼합되어 있을 때 각각 따로따로 얻어내겠다는 게 분별 증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게 실험 기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하네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곡주라고 해갖고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뭐 대표적인 놈이 이제 막걸리 같은 놈들인데요. 얘네들은 알코올 도수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보통 많이 높아봐야 한 13도 정도 됩니다. 과일주도 마찬가지죠. 포도주, 여러분들 그 와인이라고 했었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알코올 함량이 한 12% 내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도수를 올려서 좀 더 에탄올 함량을 높이고 싶어요 하겠어. 소주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 시중에 판매된 소주의 형식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소주가 언제 전파됐죠? 1980년. 1280년. 원나라 때 그렇게 원간섭기 때 그렇게 소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과 에탄올 가열합니다 했네요. 여기에 밑에다가 끓인 쪽을 넣어요. 실험 기구들을 보면 그 실험 기구의 이름과 목적을 원하는 거 이거 과거 내신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봅니다. 실험 기구라든지 분별갈대기와 같은 실험 기구 몰라도 점수 나가면 안타깝잖아. 물론 점수 비중은 좀 낮지만은 끓인 쪽이라는 놈을 써요. 끓인 쪽이 하는 역할은 뭐지? 갑자기 끓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도막을 여기서 많이 쌓아놨네요. 유도막이 하는 역할은 뭐죠?
이 유리도막에서 끓는 점이 낮은 놈은 끓는 점이 높은 놈이죠. 끓는 점이 높은 놈이 다시 떨어지고 끓는 점이 낮은 놈은 계속 올라가게. 그래서 증류를 여러 번 하게 해주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유리도막 알겠습니까? 증류를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여기 가지 달린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네요. 알겠습니까? 온도계는 온도계 부부가 이쪽에 있습니다. 요 증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냉각수를 공급하는데요. 냉각수의 공급은 A쪽입니까? B쪽입니까? B쪽에서 들어오고 A쪽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야 물이 밑에 이렇게 차면서 냉각 효과가 높아지죠. 훨씬 더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일직선이 아니라 고리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냉각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저쪽은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담으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럼 이렇게 물과 에탄올이 끓는 물과 에탄올처럼 서로 혼합되는 액체왕과 액체2가 서로 섞인데 이건 혼합이 되는 놈들이죠. 가열 시간에 따른 Y축 요 온도계의 온도는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에탄올이 끓어나오는 구간과 물이 끓어나오는 구간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 에탄올 끓는 점이 얼마예요? 78도씨죠. 그래서 여기서 78도씨에서 에탄올이 끓어나오겠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씨가 되겠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78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끓는 점이 높은 물이 에탄올 끓는 거를 방해해서 조금 더 온도가 높아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액체이기 때문에 이런 수평한 상태 변화되는 부분이 두 번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순도 높은 에탄올을 얻어내는 방법이 되겠다고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사주면 뭐하냐? 진짜로. 얼마나 자는 게야? 아주 박제된다 박제돼 이거 지금 녹화로. 인사 재미없다. 미안해. 크게 말해봐. 박제 뭐라고? 여러분들 상동수 수업도 여러분한테 동영상 같이 노는 거 알고 있죠? 응. 가끔 그 기회도 안 보세요. 이번 수업도 성경 중에 넣어줘요. 걔네 수업이 여기 있어요. 안녕. 딴딴하단 말이에요. 걔네 얼굴 나와요. 니들 얼굴 나오냐? 머리 나올 것 같은데? 예, 얘는 머리 나오네요. 한 고기 돌려주든가 괜찮아? 안녕. 아이고 이거다. 자, 분별 증류의 각 방법. 분별 증류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분별 증류 케이스 첫 번째 물과 에탄올이 혼합되어 있죠. 두 번째 케이스 분별 증류 케이스 증류탑인데요. 여기서 원유를 공급해보죠. 원유는 수물질이라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원유를 가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항상 분별 증류 또는 증류탑에서의 얘기는 반드시 기억해 줄게. 보는 포인트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그리고 증류탑의 높은 곳에서 끓어나온답니다.
끌림이 낮은 물질이 중립탑이 높은 곳에서 먼저 끌어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끌어나온 놈은 누굽니까 하면 석유가스입니다. 흔히 프로판가스로 불려준 놈들이죠. 프로판, 부탄 이런 놈들이 석유가스로 먼저 끌어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끌어나오는 것은 휘발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프타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휘발유, 당연히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 만드는 원료 물질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로 나오죠. 덩크시유 이래갖고 맨 마지막에 못 쓰는 아스팔트 나오네요. 아스팔트는 연료 쓰기는 어려워서 그냥 도로 포장재 이런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립탑 이해됐습니까? 그럼 또 다른 중립탑은 하는데 액화된 공기 준비해봅니다. 액화된 공기는 보통 마이너스 한 200도C 정도 되는데요. 그걸 증류탑에 넣으면 역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끌어나온댔죠. 먼저 끌어나오는 건 질소입니다. 질소 끓는 점은 마이너스 196도C가 됩니다. 그 다음 끌어나오는 것은 아르곤인데요. 아르곤 끓는 점은 마이너스 186도C입니다. 산소는 굳이 안 끓여도 괜찮겠죠. 액화된 상태로 포장해서 보내면 훨씬 낫잖아요. 산소를 끓는 점은 마이너스 183도C가 됩니다. 이래서 그래서 액화된 공기, 물론 저기서 액화된 공기에는 이산탄소라든지 수증기나 이런 것들은 먼저 제거된 겁니다. 액화공기 CO2라든지 수증기는 제거된 공기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부배 증류 케이스는 증류탑 두 군데와 그리고 물과 에탄올의 그래서 스노분 에탄올 또는 스노분 좀 소주를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이 되겠다고요. 소주할 때 소자는 연소하다 할 때 태우다 할 때 그 소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어? 8% 저희 맞아. 영화한테는 그거 왜 웃고 다니냐고. 영화 마그네슘이 11%. 여기 지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 뭐 이리 시끄럽냐. 정리할 때 좀 정리하세요. 자, 프린트 혼합물 분리 파트를 프린트 줄 건데요. 시험범위 아니다 하는 사람은 뭐 굳이 가져올 필요 없고 시험범위 이거다 하는 사람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쑥 돌리면 됩니다. 알겠죠? 나이스. 장난치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은찬, 장난치지 말고 좀.
마찬가지로 호나무리 분리 프린트거든요. 역시 시험 범위 일하는 사람만 받아가시고 잠시만 이거 돌려. 루프린터는 앞에서 했던 해수거든요. 해수 프린터 하나 더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십시오. 역시 한번 뒤쪽으로 떨어주세요. 해수 시험 범위 안 들어간 사람은 굳이 받을 필요 없고 넘겨주십시오. 자, 해수 빨리 던져줘. 앞으로. 갔다 오세요. 해수 시험 범위 아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넘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 차이에 의한 것은 재결정이라는 놈과 분별 결정이라는 놈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온도를 올려서 이외의 온도를 낮춘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그 분별 대결정은 걸음 중에도 걸음. 분별 결정은 그런 종류로 거른다. 아, 분별 재결정은 분별 깔때기를 써야 되고 재결정은 분별 깔때기가 필요가 없죠. 분별 깔때기는 왜 필요해요, 이 사람아? 깔때기가 왜 나와? 이래니까. 분별. 재결정은 순도를 높이고 싶은, 즉 혼합물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물질 순도가 낮잖아요. 그지? 근데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 나머지는 필요 없다 하는 게 재결정. 하면 분별 결정은 각각 혼합물이 따로따로 분리해내고자 하는 게 그게 분별 결정.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황산구리하고 염화구리가 섞여 있어. 그래서 나는 순수한 황산구리만 얻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재결정. 아니야, 두 개 따로따로 황산구리 따로 염화구리 따로 얻겠다 하면은 분별 결정. 둘 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두 놈의 혼합물이면 좋겠죠. X축 온도에 따른 Y축 용해도가 됩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분별 결정은 아무래도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커서 많이 석출되는 그 놈은 이제 나중에 걸음종이 위에 있겠고, 나머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놈은 밑에 수용액 속으로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외에 전개율 차에 의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필요하네요. 시험에 꼭 한 문제씩 나오는 게 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용매가 필요합니다. 이 용매는 이동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벤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뭐든지 종이를 이렇게 하나 준비해봤네요. 종이 이름은 고정상이라는 이름을 써요. 사인펜과 같이 시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물질을 여기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료 원점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 시료 원점은 용매에 가입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속도 다시 말하면 물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동상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용매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죠. 용매의 이동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율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료 원점 대비 용매가 올라간 길이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용매가 올라간 길이를 A라고 해봅시다. 요놈이 올라간 길이가 있겠군요. 요놈을 X로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전개율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전개율은 용매가 올라간 거리에 대한 특정 물질이 올라간 거리 요 비율을 전개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전개율은 X하고 Y를 보면 당연히 X가 전개율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전개율 차이를 통해서 물질을 분리하네요. X라는 놈은 물하고 즉 용매하고 친해서 잘 올라간 놈이겠고 Y라는 놈은 물과는 좀 잘 안 친하고 종이하고 친해서 좀 잘 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되겠나요? 이 실험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용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용매가 올라가는데 뚜껑이 열려 있으면 용매가 빨리 말라요. 그래서 반드시 뚜껑을 닫아 놓을 수 있도록. 뚜껑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용매가 안에 포화되면서 증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뚜껑이 닫는 게 일단 먼저 시료 원점이 용매에 안 닿게 하는 게 하나. 그리고 용매가 이걸 완전히 넘어가 버릴 때까지 놔둬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두가 이 끝에까지 올라가거든. 그럼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 시료가 적어도 되겠다.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건 용매를 올리는 과정인데요. 용매를 내리는 과정도 있어요. 컬럼이라 해가지고 여기 실리카겔 같은 거는 실리카겔 알아요? 그 김목을 보면 흡습제로 쓰이는 것들 알아요? 실리카겔을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혼합물을 위에서 붓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E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혼합물이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스몰 AB 중에서 고정상 실리카겔 같은 놈인데요. 고정상과 친한 놈은 A겠습니까? B겠습니까? 실리카겔하고 친하니까 잘 안 내려오죠. 이게 고정상과 친한 놈.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B는 실리카겔과 안 친하니까 빨리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이동상 용매하고 친한 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스몰 A와 스몰 B와 적당한 용매. 이 용매는 이 둘로 올 수 있는. 이해되나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체 혼합물을 확산시킬 수도 있겠죠. 확산. 분자를 커서 느린 놈은 좀 확산이 느리겠고 분자를 작아서 빠른 놈은 빨리 가고 그렇게 해서 혼합물을 분리시키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전기율 차이에 의해서 분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체 혼합물을 그래서 여기
다라는 놈과 나라는 놈은 나가 분자를 잡아서 빨리 확산되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전기의 차이를 통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혼합물이 분리에 대해서 한번 내용 정리 좀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이번에 혼합물이 분리 두 가지 프린트 나눠드렸습니다. 해수의 순환, 해류하고 조류에 대해서 역시 프린트 두 종류가 나왔고요. 연습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리하세요.